지금 전반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 업종을 제외하고는 조금 다 애매해진 상황이기는 해요. 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면 여기 네, 언급된 네. 종목 섹터 말고 나머지는 네. 좀 다 지금 피해야 된다. 업황은 좋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아직 네. 좀 미반영된 곳 네. 어딜까요? 최근에 네. 그 의류업체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와 제조업과의 어떻게 보면 좀 대척 관계?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면서 네. 그냥 그 싸그리 다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네. 그냥 그래 실적이 좋아? 얘만큼 성장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럼 안 사. 그냥 팔래.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외출도 못했고 사람들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옷을 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또 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의류 소비가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좀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화학 소재들은 네. 그러니까 실적이 또 좋지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네. 메탈 소재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3분기 실적도 보면은 실적이 꽤 괜찮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증가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주식들이 못 오르는 이유는 이게 철강 업종에 좀 속해져 있다 보니 네. 분류 자체를 그냥 철강 업종으로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철강 업황이 좀 꺾였거든요. 3분기에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데 네. 약간 답답하거나 좀 억울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좀 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메탈 소재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반영을 하니 네. 그걸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뭐 언젠가는 뭐 다시 뭐 내년 뭐 2분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네.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은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IPO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뜨겁다 보니까 뜨겁죠. 네,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그러니까 숨겨진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반영된 네.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익들이 상당히 많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예시 제가 잘 몰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네. 뭐 몇 가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죠. 근데 그 회사들은 이제 향후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매년 1,000억, 2,000억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 향후 2, 3년간 벌 수 있는 이익이 그거에 몇 배수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밸류에 투자했는데 그쵸. 막 얘가 5,000억이 됐다.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익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은 업황이 좋고 실적도 좋아질 게 눈에 보이지만 이게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장이 언제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부분이 언제 어떤 규모일지 저희가 외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면밀하게 이렇게 추적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은 좋지만 주가도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포텐셜이 엄청 크다. 다만 디스카운트는 요인은 좀 존재한다. 그거를 추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뭐 힌트 주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거는 IR 과정에서 조금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유 계정,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이 뭔지를 얘기를 해서 얻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제 어떻게 상장되는지에 대해서 스케줄을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섬유 어복에서 FNF는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네. FNF 같은 경우는 항상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그 MLB 중국 매장이 원래 올해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버전으로는 이제 중간 버전은 400개 무조건 넘어선다. 그리고 이제 최근 버전은 500개를 충분히 넘어선다. 라는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대치를 항상 뛰어넘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블로거들이나 이런 이제 해외 반응들 그리고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블로그에 이제 면세점에 가서 그 사진을 계속 찍어서 올려놔줘요. 근데 뭐 따이공들이나 뭐 중국 이제 상인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모자만 사갔는데 이제 옷까지 사가고 심지어는 이제 디스커버리도 사가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4분기 때는 또 더 추웠고 그리고 실적 중에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두껍기 때문에 제일 비싼 옷이 팔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4분기에도 기대치를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정황상을 봤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비싸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주식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도 위가 좀 더 열려있는 상황이다. 네. 중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이제 좋은 업종과 앞으로 또 시장에서 미반영된, 좋은데 네. 미반영된 것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애매한 업종이랑 좀 피해야 할 업종은 좀 어딜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 업종을 제외하고는 조금 다 애매해진 상황이기는 해요. 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면 여기 네, 언급된 종목 섹터 말고 나머지는 네. 좀 다 지금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 뭐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3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되게 좀 밋밋했어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밋밋했고 수주장고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이게 분양 물량이 뭐 급격하게 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내년 뭐 대선 기대감으로 이제 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실질적으로 뭐 네. 재건축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수주를 받고 실적을 내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네. 뭐 기대감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되든지 공급을 늘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뭐 그때 이제 테마성을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에 해당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라든지 네. 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내년 적어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뭐 어닝이 약간 다운턴에 들어간 걸로 좀 보인다. 그래서 네. 실적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건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내년 2분기까지 실적, 그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률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다운턴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유통업도 이제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코로나 끝나서 이제 약간 보복적인 소비를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갔고 뭐 집에도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가전, 가구 이런 거 소비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내구재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지금 명품 소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명품 관련된 매출액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소비가 더 늘기가 만만치는 않겠다. 그래서 유통업도 실적이 뭐 엄청 좋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도 좀 둔화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도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음식료는요? 음식료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 다 조금 밋밋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럼 자동차랑 의약품은요? 의약품도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가벼운, 그러니까 워낙 개인 위생도 좀 철저하게 했던 부분도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좀 가벼운 아픈 증상 있으면은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좀 참았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4분기 때까지, 아니 3분기 주로 이제 3분기까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어찌됐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내년까지 쭉 이어질 걸로 보이고는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이긴 한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액이 40% 증가하는데 네.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나 완성차 회사가 그러니까 얼만큼 증가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복은 맞지만 그 회복 폭이나 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마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막 강하게 반등할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여러 섹터들을 좀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네. 아마 2021년에 김작가TV에서 뵙는 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네. 내년 2022년에 뵐 것 같은데 네. 주변에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다 뭐 보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2021년에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 생각하세요? 2021년이요? 네, 올해. 2021년. 올해 개인 투자자가 네. 돈을 잃었거나 못 벌었던 가장 네. 큰 이유. 네. 뭐 한두 가지. 네, 저는 올해 특히나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러니까 30대 초중반 특히나 네. 그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부를 이룬 분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위대가 뭐 몇 억 단위가 아니라 맞아, 수십억, 수백억대 단위로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나이대에 있는데 내가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소기에 기대했던 성과를 이제 금액적으로든 수익률이든 못 봤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좀 잘못됐을까? 혹은 네.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을까? 네. 내가 투자에 적성이 맞을까? 네. 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계속 투자를 이어갈지 혹은 금액을 줄일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투자라는 부분이 모두가 다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도 공부를 했다. 나도 나름 열심히 받고 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과가 안 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얘기를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다 맞는 말 같고 그게 다 내 거가 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들을 때는. 내가 하려고 하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일타 강사들을 네네. 이제 전국에서 다 모아서 막 전 과목을 막 다 강의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저는 못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자기가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그걸 곱씹어 보거나 혼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강의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타 강사가 온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그러니까 빵에 가깝다. 물론 10, 20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해서 본인 네.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법고시를 만약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근데 10,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3,000시간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나는 3,000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했지만 네. 그 10,000시간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본인은 이제 억울할 수 있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노력은 주관적인 거니까.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부족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 주변에 좀 보면은 처음에 저는 되게 기대감을 갖고 봤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지금 생각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조금 절대적인 수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많은 걸 배우고 뭐 많은 걸 느끼고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공감 가는 게 이게 어쨌든 자기 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살을 붙여야 되는 건데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만의 주식 투자 어쨌든 그 체계나 그 기본 틀이 없으니까 네.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네. 그 뼈대가 없으니까 살이 못 붙는 거죠.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전에 그러면 그 투자에 재능이 없는 부분 이런 네.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없는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즘 시대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또 되기도 했어요. 네.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가 됐든 네.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투자를 해놓고 네.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해보고 여기랑 이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에 투자한 거는 뭐 10% 수익이 났는데 나는 3%밖에 안 났네. 그럼 내가 들인 노력이 사실은 마이너스 노력이었네.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경쟁해보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인덱스를 산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서 알파, 베타 수익을 둘 다 추구해보고 내가 좀 맞는 쪽에. 네, 그거는 뭐 근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가장 큰 틀이 부동산, 주식이기 때문에 가전은 가되 그게 직접 투자가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예, 인덱스가 됐든 ETF가 됐든 아니면 뭐 펀드가 됐든 뭐 이런 게 그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가시기 전에 2022년 투자 조언 목다리 하나만 좀 풀고 가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이제 노파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굉장히 성장주에 오리엔트 되어 된 걸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의 어떤 비전이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진 않다 보니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이걸 다 버리거나 이거는 앞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약간은 제조업의 모멘텀 둔화가 좀 보이니 당장은 뭐 성장주로 좀 시장을 적절히 따라가되 내년 뭐 한 1분기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제조업이나 뭐 전통적인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탈 수 있게끔 뭐 시장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1분기 때가 아마 대표님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시기겠네요. 네, 저희는 분기별로 사실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살펴보고 그때마다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는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노력은 결코 이제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지만이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노동소득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자본시장에 대한 눈을 떴다라는 부분은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제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그 부분은 되게 발전적인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자산으로 알아서 굴러가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는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의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잘 판단해서 발굴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 금융소득이 사람들이 눈을 다 떴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이유를 만약에 코로나라고 굳이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면 사실 그 전에도 IMF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걸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불과 사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생각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모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아무리 모아봤자 부동산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포감이 그 눈을 뜨게 만들어준 만드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신 분은 그 눈을 뜬 상태에서 좋게 잘 성장하실 수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건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